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장이 제법 길죠? 긴 문장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쪼실 필요가 없는 게 문장이 길면 길수록 쉬운 문제예요. 오히려 문장이 짧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딱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어 동사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독해할 때도 주어 동사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어법이나 어휘 문제를 할 때도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근처? 빈칸 근처. 빈칸 근처에서 쓸데없는 수식어라는 녀석들을 제거해 나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식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것들이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그 다음 문장부호로 컴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라나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문장을 만나면 주어 동사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거하자? 수식어를 제거하자. 그런데 그 수식어를 제거하는 지점은 대략적으로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네 군데 어디? 전, 접, to, 컴마 부분을 통해서 끊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 빈칸 근처에서도 어디 있느냐? by라고 하는 녀석을 잘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기 분석인데 보기 분석해 주실 때는 무조건 1번이 품사입니다. 품사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뜻이라는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번의 are 같은 경우엔 동사가 되겠고요. when은 접속사가 되겠고 C는 부사가 되고 from은 전치사가 됩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A번으로 답을 많이 합니다. 뒤에 tested라고 하는 pp가 나와 있으니까 pp 그럼 수동태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동사는 한 문장의 동사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추가가 될 때마다 누가 등장해야 된다? 접속사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주어는 크게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동사가 하나 더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앞에 동사처럼 생긴 녀석이 여기 garnere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ed를 붙인 이 녀석이 동사가 됩니다. 그럼 동사가 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데 형용사,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전치사라는 녀석은 뒤에 반드시 누굴 연결한다? 명사라는 녀석을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빈칸 뒤에를 보니까 tested, ed, pp가 붙은 녀석이 등장을 했죠. 그럼 역시 얘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됩니다. 그럼 also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품사 때문이 아니에요. also란 녀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알겠지만 또한이란 뜻의 also는 문장에 있어서 주어보다 앞에 나오거나 주어 바로 뒤에 위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lso는 단순히 뜻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치가 어디에 된다고요? 주어 근처, 주어 근처에 나와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when이라는 접속사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 접속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어 동사. 근데 pp라는 녀석밖에 없죠. 그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접속사의 종류 중에서 바로 시간이나 조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게 되면 뭔가 특이한 녀석들은 전부 이 시간 조건이에요. 시간 조건 접속사라는 녀석들은요. 주어 동사를 대신해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분사 또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시간이나 조건. 시간 조건 접속사는 뒤에 누가 등장할 수 있다? 분사, 형용사, 전치사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녀석 as soon as possible 많이 들어봤죠?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하자마자라는 시간 접속사. 그 뒤에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분사구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확률적인 스킬을 설명을 드리면 접속사 until이나 unless라는 녀석은 주로 수동형인 pp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 if나 whenever라는 녀석은 형용사를 선호하고 while이나 when은 ing 능동형 분사나 전치사구를 as나 then은 주로 pp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선호도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101번 문제의 보기에 있는 답이 when이죠. when은 무슨 접속사의 하나예요?
시간 접속사. 그러니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ing나 pp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n tested라는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접속사 중에 누구? 시간이나 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on이라는 전치사에서 잘라주시면 어가 나왔습니다. 어는 몇 개라는 얘기? 한 개. 그러면 한 개에 해당하는 누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weekly. weekly의 품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ly를 붙이게 되면 품사가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요. day가 하루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daily면 매일의 또는 그냥 매일이라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 weekly, monthly, yearly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명사인 basis, 기초, 기반이라고 하는 C번이 품사적으로 답이 되는데요. 베이스도 실제로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베이스는 원래 무슨 뜻일까요? 기반, 기초, 발판. 그래서 우리 야구를 베이스볼이라고 하죠. 왜? 각 루마다 베이스가 있어요. 네모는 발로 밟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규칙을 나타내는 경우. 그래서 on 땡땡 basis 또는 in 땡땡 order라고 하면 이게 한 가지의 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on weekly basis니까 어떤 규칙이 생긴 거예요? 매주라는 뜻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는 on the first come. first come이면 처음 온 사람한테 first served. 처음 제공된다. 그게 뭐겠어요? 선착순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는 in an alphabetical order라고 하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뭔가 순서와 규칙을 나타낼 때 베이시스와 오더를 쓰는데 나중에 전치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전치사 누구와? on과 오더는 누구와? in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어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만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다른 보기가 왜 오답이고 그 다음 이 녀석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를 하나하나씩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 앞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나 명사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두 개의 분사 중에 하나를 썼을 텐데 이 녀석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요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원래 동사라는 게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ed라고 하는 게 동작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작을 당하는 건 주로 사람이겠습니까? 사물이겠습니까? 주로 사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people이죠. people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답이 qualified죠. 그건 이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요. qualify가 자격을 갖추다. 그럼 자격을 갖추게 된 것도 누구? 사람. 그 다음 experience, 경험하다. 그럼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사람. skill, 역시 경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경험을 받게 된 것도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변칙점이니까 기억합니다. 독해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숙련된 이란 뜻의 두 가지 누가 있다? experience 또는 skill. 그 다음 자격을 갖춘 qualify. 얘들은 독해에서도 자주 등장할 수 있으니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별게 없습니다. 우리 수식어 어디에서 제거하자고요? 전, 적, to, 컴마라고 했죠. 그러면 of 전치사, of 전치사, on 전치사. 그럼 이 문제는 빈칸 a예요. 그럼 여기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는 뭐가? 명사가. 근데 a라고 되어 있으니 단수, 복수? 복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s가 있는 B번이 되죠. 수일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자리에 s가 붙어 있으면 동사에 s를 안 붙이고 주어에 안 붙어 있으면 동사에 s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a라는 동사에는 s가 없으니까 주어에 뭐가 붙어 있는 거? s가 붙어 있는 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report는 이거 자체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보고하다, 보고, 보고서. 그래서 한 단어에 품사가 2개 이상씩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보기를 한번 쭉 볼게요. 보기가 전부 다 뭐가 붙었나요? LY가 붙었어요. 그러면 전부 부사. 그럼 전부 부사 어휘라는 얘기인데,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보기 4개가 다 LY로 끝났다. 대부분 동사 수식입니다. 동사 수식이라는 건 일단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다. 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has been updated 뭐 됐다? 업데이트 됐다죠.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individually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kindly는 친절하게, 그 다음 recently는 최근에, openly는 공공연하게 라는 뜻인데 양쪽을 보면 has pp라고 하는 무슨 시제가 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의 문장에 접속사가 있어서 동사가 2개 있는데 여기도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를 일치를 시켜줬죠. 그러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온라인 프로덕트 브로셔가 시기상으로 언제? 최근에 뭐가 됐다?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의미의 C번이 가장 적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빈칸 앞에 누가 있나요? by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럼 원래 전치사는 뒤에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명사. 그럼 얘를 해주는 건 누구죠? 형용사예요. 근데 지금은 ing가 나왔죠. ing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붙이죠? 동사한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자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도 기능은 무슨 기능? 동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고 해도 형용사가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식을 해줘야 한다? 부사가 수식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명사 앞은 누군데? 형용사인데 ing나 투부정사라는 녀석은 누가 수식해준다? 투부정사라는 그 부사가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일단 will be 동사 더 general 일반적인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럼 누구의 자리입니까? 명사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하나 채실 수가 있는 게 혹시 얘네들의 품사를 잘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s를 붙였죠. s는 누구한테 붙일 수 있어요? 동사나 명사한테. 그 다음 ed는 누구한테 붙일 수 있죠? 동사한테만 붙입니다. 그럼 그걸 땐 A번이 뭐란 얘기예요? 동사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번도 동사란 얘기죠. 그럼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D번, 어셈블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명사로 무슨 뜻? 조립. 제가 이 문제 왜 만들어 넣었을까요? 이거에 낚이지 말라고요. LY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인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어셈블은 조립하다, 합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에도 나오잖아요. 이 대사. 맨 마지막에. 그렇죠?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하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어벤져스 모여 뭉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 형태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라는 건 누구 앞에? 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들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명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일단 medical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뜻이죠. 의료적인, 의료의. 그 다음 interesting은 흥미있는, 흥미를 주는. significant는 중요하고 상당한. 그 다음 consecutive는 연속하는. 근데 consecutive의 특징은요. 숫자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2 consecutive weeks. 그럼 연속 몇 주? 12주. 이런 식으로 consecutive는 얼마나 연속하는지 그 수치가 앞에 나와줘야 이 녀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나 더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가 없죠. 자, 그럼 뒤에서 볼게요. share of the company라고 하면 여기서 share는 무슨 뜻인가요? 나눔, 또 공유, 또
또 토익이니까 어떤 뜻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 주식이란 뜻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어홀더라고 하면 쉐어를, 즉 주식을 홀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주라는 뜻이 만들어져요. 토익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own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그쵸? 그럼 공유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겠어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stock의 의미겠죠. 주식.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곧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의료적인 주식이에요? 흥미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연속한 거예요? 중요한 거. 또는 수량으로도 되겠죠. 어떻게? 상당한 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살펴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어디서 잘라준다? when, 접속사. 그 다음 to 잘라줍니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뭐 등장했어요? ing. 왜 그럴까요? 무슨 접속사? 시간. 시간 접속사 하면 아까 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ing나 pp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여기 ing 분사가 등장한 거고 뒤가 목적어라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야말로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해요. 그럼 명사로 나올 수 있는 건 task, 업무, tasks, 업무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업무라는 건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업무. 야, 너는 오늘 특강도 하고 너는 오늘 출력도 하고 문서 편집도 해. 그럼 나는 업무가 몇 개예요? 3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죠?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떻게 쓸 수 없다? 단독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떠한 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면 반드시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붙여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는 몇 개? 한 개. s는 몇 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쓸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토익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명사들이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는 건 회사하고 누가 거래를 하게 됩니까? 그쵸? 회사와 사람이 하게 되고요. 이때 거래할 때 무엇과 무엇을 주고받죠? 돈과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주고받죠. 근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다른 돈으로 팔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과 관련된 녀석들은 전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할인은 영어로 discount. 그럼 I got discount.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할인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넷 중에 하나 누구?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 그럼 어라도 붙여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관사의 쓰임인데, 관사의 쓰임은 결국 이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 관사 얘기 들어보면 어다, 더다, 뭐 앞에서 언급이 됐다, 안 됐다. 이건 파트 5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파트 5는 문장이 몇 개? 하나. 앞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언급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의거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을 딱 듣고 나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 등록은 해놨는데 빨리 가서 환불 받아야지. 그럼 환불 영어로 refund입니다. 그럼 I got refund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refund 환불이니까 뭐랑 관련돼 있어요? 돈. 그러면 앞에 뭐라도 붙여야 어라도 붙여야 I got a refund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엔 뭐하고 뭐만 잘라주면 돼요? 컴마 잘라주면 되죠? 그럼 여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사라는 바로 remarkably가 들어갑니다. 주목할 만하게, 눈에 띄게 라는 뜻이 되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 문제는 빈칸 앞에 remain, 그 다음 컴마 잘라주시면 동사 기준으로 앞분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remain이란 녀석이 대표적인 이형식 자동사예요. 이형식 자동사는 뒤에 보어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대표적인 이형식 자동사 시험 직전이니까 딱 5개만 기억하세요. be, become, 그 다음 remain, stay, 그 다음 작년부터 조금 자주 나왔던 appear 정도,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어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 누가 있다고요? be, become, remain, stay, appear 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뒤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주어 자리의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 그리고 마지막 명사를 넣을 수 있는데요. 명사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주어랑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주어 보려면 given, by, in, as well as 잘라주면 answers가 되죠. 그럼 일단 주어에 뭐가 붙었어요? s. 그럼 여기에 명사가 오려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뭐가 붙었어야 돼요? s가 붙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게 형용사가 남게 되는데 둘 다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 난이도를 하나 더 높인 겁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 그래서 confident는 무슨 뜻? 확신하는, 누구랑 같은 단어예요? sure. 그래서 실제로 confident를 더 많이 써요. I'm sure보다 I'm confident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 기밀의, 비밀의라는 뜻의 confidential. 그러면 뒤에 secret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대답이 확신하는 건지 대답이 비밀인 건지 우리는 요 단어만 보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 녀석이 중요한 겁니다. as라는 전치사는요, 앞과 뒤가 어떤 경우 유사한 속성인 경우에 쓰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The president appointed him as a teacher. 사장님은 그를 as a teacher, 뭐로서? 선생님으로서 appoint,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teacher하고 그하고 어떤 관계? 같은 관계죠. 그럼 그 뒤를 보시면 part of our privacy policy래요. 개인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확신인 거예요. 그건 기밀로 되는 거예요. 기밀, 비밀의 형태인 거죠. 프라이버시니까.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건 무엇이다? 비밀, 기밀이라는 confidential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12번 문제의 포인트는 헤드가 맨 앞에 나왔다라는 거. 조동사인 헤드가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도치가 된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가정법 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법 도치는 앞에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도치라는 녀석의 원래 특징은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고요. 그리고 나서 조동사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도치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법 도치라고 하면 바로 if라는 녀석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if는 이미 주어보다 앞에 있죠. 더 이상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누구를 생략한다? if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문장 맨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if 세 가지 패턴이 나왔죠. 그럼 주절은 건드리지 않고요. 쭉 확인해 봤을 때 누굴 먼저 생략한다고요? if를 먼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had가, 그 다음 조건문에서는 should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의 문장은 뭐로 시작했어요? had, 주어, pp죠. 그렇다면 주절의 모양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데 had, 주어, pp인 경우 주어 자리는 would, have, pp 형태가 나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 도치를 활용해서 가정법의 주절,
주절 자리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체크됐어요? 어차피 이걸 하루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저렇게도 푸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to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온다? 동사 원형이 등장하게 되죠. 참고로 이 자리는 부사 자리입니다. 부사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그래서 to 부정사가 컴마 앞이나 문장 맨 끝에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이때는 to 부정사의 to를 뭐로 늘려서 바꿨을 수도 있다. in order to 부정사 또는 so as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체크 됐나요? 자,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이제는 눈에 조금 익으시죠? 비동사 뒤에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 우리 보어 자리 알맞은 세 가지 누구라고요? 형, 분, 명. 근데 보아하니 지금 형용사 분사가 보기에 나와 있죠.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빈칸 뒤에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굴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주어. 주어는 train이에요. 그쵸? 트레이너가 아니라 train입니다. 동사에 이를 붙이면 그 동작을 당하는 사람. 동사에 이하를 붙이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고 트레이니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플로이는 고용을 당하는 사람, 즉 직원이 되는 거고 인플로이어는 고용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펑추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시간을 딱 맞추는, 잘 지키는. 그다음 어드밴스는 발전된, 진보된. 액티브는 활동적인. 그다음 파티시페이터리는 참석의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 주어인데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맞춰야 하기도 하겠지만 발전도 해야 되고 활동적이기도 해야 되고 참석도 해야 되죠.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가 나와요. so라는 건 그래서 뭘 나타내죠? 결과. 그럼 이 앞에 원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과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Do not admit late comer.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대요? 지각생, 늦게 온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대요. 그렇다면 여기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펑추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펑추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추는 이런 뜻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전치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A, B, C는 전치사인데 yes은 부사입니다. 뒤에는 뭐가 나와 있죠? 명사. 그럼 부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치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속성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the months of December는 시간 표현이죠. 시간 중에서도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12월만 보면 딱 찍어준 거니까 뭐라고 생각 들어요? 시점이라고 생각 들죠. 근데 달들이 몇 개? 여러 개예요. 그 말은 기간이라는 얘기죠. 언더 뒤에는 뭐가 등장? 장소. 듀어링 뒤에는 기간. since 뒤에는 시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다? 듀어링인 B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알아두세요. 듀어링은요, 기간 중에서도 어떤 기간을 가지고 온다? 일반 명사로 만들어진 기간. 즉, 숫자 같은 걸로 뭐 10달 이렇게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 months라고 해주고 싶으면 주로 4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도 A, B, C, D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문제는 얘의 뜻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지금 corporate jet이면 결국 jet이에요. 제트기, 비행기죠. 이 비행기라는 도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across는요, 가로질러.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단순 장소. into 장소. aboard는 탑승하는 거니까 탈 것이 나와야 되겠죠. 듀어링은 기간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뒤에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제트기가 등장을 했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 안쪽으로 가거나 비행기 가로질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때는 앞을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while이라는 건 뭐뭐 하는 동안에, 즉 이 Z기에 뭐뭐 하는 동안에요. 랩탑, 노트북들이나 other electronic devices, 다른 전자장비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즉 오직 선택받은 직원들만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가로지를 때예요? 안쪽으로 해요? 탑승한 상태예요? 탑승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봐도 되지만 최대한 뒤에 나온 명사의 구체적인 속성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insure는 무슨 뜻?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indicate은 암시하다, 의미하다. ignore는 무시하다, prevent는 금지하다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뒤에 목적어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노출이에요. exposure. to chemical. 어디로? 화학 물질에. 화학 물질의 노출을 확실히 하다, 암시하다, 무시하다, 금하다. 뭐겠어요? 금하다, 금지시키다의 뜻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틀릴 수 있어요. prevent는 prevent A from ing 전 이렇게 외웠는걸요. 근데 ing가 없어서 prevent를 안 골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어차피 from은 전치사니까 뭐다? 수식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돼요. 확률상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되는 수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엔 만약에 from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뒤에 속성을 보고 고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B번으로 틀립니다. 왜냐? for 잘라주고 명사, search for 자동사, 아 문장 완벽해. to 잘라줬어, 다 완벽해. 그럼 쓸데없으니까 부사. 그럼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빈칸 근처에 명사가 information이 있죠.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다? to their project. 그럼 그들의 프로젝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relevantly는 무슨 뜻? relevantly. 자, relevant가 관련된, 그럼 관련되어 라는 뜻이 되겠죠. 관련되어 그들의 프로젝트에게 정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다?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누가 있어요? D번이 있죠. 근데 왜 앞에서 안 해주고 뒤에서 해주느냐?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거든요. relevant라는 단어 하나로 수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뒤에 전체가 수식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들의 프로젝트와 모된 관련된 정보. 이걸 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사이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가 생략됐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함께 딸려오는 어구가 있어서 길어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수식이 가능하다?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실전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striv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ing라는 동명사냐 아니면 to 부정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동사의 뜻이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시점을 갖고 있으면 뭘 쓰고 to 부정사를 아니면 동명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원하다라는 want 있죠. 걔 뒤에도 뭐 나와요? to 부정사 나와요. 그 다음 promise 약속하다. 이미 한 걸 약속해요? 앞으로 할 걸 약속해요? 할 거. 그러면 promise to 부정사. 동의하다. agree. 이미 한 거 동의해요? 앞으로 할 거 동의해요? 할 거. 그러니 agree to 부정사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strive.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데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strive는 노력하다가 좀 더 센 거, 애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ry to보다 조금 더 노력이 안타깝도록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문맥상은 거의 대부분 유의미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것은 이미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어요. effort. 그럼 노력하다라고 하면 make an effort입니다. 그럼 이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수식하고 싶으면 누굴 쓴다? 투부정사를 써요. 그러면 노력을 하다. 즉 노력이나 애쓰는 건 했으니까 아직 못 해냈으니까. 못 해냈으니까. 못 해냈다라는 건 언제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니까 누굴 쓴다? 투부정사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사 어휘 문제인데 보기 4개가 다 뭐가 달려있죠? ly. 그럼 이건 누구 수식해 주는 거라고요? 동사 수식. 어떻게 했냐? 그럼 지금 보면 during flights 뭐 하는 동안? 비행 동안 damaged 뭐 된 거? 손상된 거. 그럼 어떻게 손상됐는지. hardly는 거의 뭐뭐 않게. 즉 거의 손상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 severely는 심각하게. 그 다음 kindly는 친절히. 일단 친절히 손상되다는 안 되겠죠. 꾸준히 손상? 뭐 될 수도 있겠네요. 비행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1시간마다 손상 말이 되긴 해요? 안 되죠.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손상이 거의 없었냐? 완전 다 망가졌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 앞에 힌트가 또 있습니다. 5월. 5월하는 건 뭐죠? 등위 접속사는 앞뒤가 유사해야 돼요. 선택사. 대등한계. 그렇다면 만약에 거의 손상을 안 입었으면 앞에도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severely 심각했으면 앞에도 뭔가 이거에 준하는 피해 정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앞에 보니까 baggage items lost 어떻다고 합니까? 수화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선택지를 줄 때 보다 심각하게 손상된 B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엔 제가 특강 이번 주 첫 번째에도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어휘를 풍부하게 아시면 조금이나마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줄여나가실 수 있어요. 찍는 확률을.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onvincing은 동명사나 분사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 된다? 설득력 있는, 확실한. testified, 증명된, proven, 증명된, emerging, 떠오르는. 그럼 객관식에서 답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뜻이 같은 두 가지는 일단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설득력 있고 확실한 거냐 아니면 떠오르는 신흥의라는 뜻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주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presentation 무슨 뜻이에요? 발표. 발표는 떠오르나요? 설득력 있나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A번이 됩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다양한 명사의 뜻이 있는데 명사를 고를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처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그 다음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근데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express가 있죠. express는 무슨 뜻? 표현하다. 원래 형용사로는 고속의 빠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동사로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무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관련된 단어를 표현해요? 감정. 그래서 뭐 우려를 표하다, 감사를 표하다, 관심을 표하다 라고 할 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우리 기출됐던 녀석들을 생각해 보면 우려를 표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express concern. 그 다음 관심을 표하다라고 하면 express interest라고 하게 되고요. confidence 무슨 뜻인가요? 확신, 자신감. 그럼 뭘 표현하다? 확신을 표하다, 자신감을 표하다. 이렇게 express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엔 어떤 명사가 나온다? 감정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더라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빈칸 앞에 누가 있나요? to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to라는 녀석은 to 부정사로서 뒤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동명사로서 뒤에 누가 ing, 즉 이때는 to가 뭐가 된다는 얘기? 전치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A랑 C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죠. 근데 별 고민 없이 저는 A번으로 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 자, to라는 게 전치사로 쓰이면요.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로 언제언제까지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나왔다라는 건 뭐뭐 하는 것, 뭘 나타냅니까?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럼 축구 봤다라는 것까지 축구 봤다는 것에게 축구 봤다는 것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치사 to와 동작을 나타내는 동명사는 원칙상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토익 책 같은 경우에 동명사 챕터를 펼치시면 to와 ing가 다니는 극소수의 경우가 있어요. 뭐 look forward to ing나 be used to ing나 뭐 be committed ing 이런 것들 아주 극소수의 앞의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situation 뭐예요? 상황, 환경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녀석을 to 부정사로 보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24번 같은 경우엔 as soon as가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그 다음 good will store 주어 빈칸 동사 자리. 다음 중 동사가 아닌 것은 없어요. 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will, has, would, has라고 하는 건 무엇에 관한 문제다? 시제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as soon as예요. 무슨 뜻? 하자마자. 무슨 접속사? 시간 접속사예요. 제가 영어에서 뭔가 특이한 거 나온다 하면 두 종류 접속사는 누구라고 했어요? 시간, 조건. 그래서 그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접속사 안에 누가 등장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시간 조건 접속사는 현재가 뭘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 조건 접속사가 과거랑 나오면 주절도 과거, 시제가 뭐 돼요? 일치돼요. 현재가 나오면 현재, 일치됩니다. 근데 현재가 나왔는데 누가 등장해요? 미래. 일치돼요? 불일치돼요? 불일치. 근데 이게 성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접속사의 종류가 뭐기 때문에? 시간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 조건 접속사는 뭘 포함했다? 미래 시점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접속사들은요. 주어 will 이러면 일치죠.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돼요. 뭐 because 또는 뭐 나올 수 있는 뭐 even though 이런 것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의 종류가 뭐일 때? 시간 조건일 때 뭐가 포함됐다? 미래가 포함됐어요. 그럼 얘네들 뒤에는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상 일치지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대신 누가 대신한다? 현재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분들은 방금 문제를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has pp 현재 완료. 그러면 이것도 현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치라는 건 먼 데 맞춰요? 가까운 데 맞춰요? 가까운 데 맞춰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 여기가 과거. 현재 완료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게 have pp고요. 단순 현재는 여기부터 미래까지. 그럼 미래에 좀 더 가까운 쪽은 현재 완료겠어요? 현재겠어요?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알겠죠?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이런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컴마에서 잘라줄게요. 주어가 누굽니까? 엘리 골드버그. 자, 근데 그 앞에는 much respected 무슨 뜻이죠? 매우 존경을 받는. 매우 존경받는 엘리 골드버그 하면 딱 좋겠죠? 근데 이 빈칸이 없으면 이 문장은 잘못된 거예요. 대문자로 돼 있죠? 고유명사는 수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존경을 많이 받는 대상인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걔가 누구다? 엘리 골드버그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은? 대문자로 쓰여진 무엇은? 고유명사는 뭐 받을 수 없다?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얘를 대체해줄 일반 명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사람이죠. 그럼 사람 명사인 누굴 쓸 수 있다? financial라는 형태를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틀리신 분들은 B번 아니면 D번으로 엄청 고민했는데 막상 답을 보니까 C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프로치는 명사로 접근법 또는 접근하는 거리, 그 다음 동사로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사일 때에는 자타 동사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rapid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rapid. afraid of 땡땡 rapid라고 합니다. 그럼 afraid of는 불안한 또는 무서운, 두려운 땡땡한 rapid. The people in the canoe. 카누라고 하면 카누에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급류라는 뜻이에요, 급류. 자, 그러면 급류는 다가오게 된다 또는 다가올 수 있다. 이걸로 이 녀석에 대해서 afraid, 두렵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approaching 자체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 된다? 다가오는.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 이런 게 따로 취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the summer is approaching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사나 동명사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다? 형용사로 다가오는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엔 다양한 전치사가 있죠. 근데 뒤에 뭐 나왔어요? ing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ing라고 하는 건 동작이니까 뭐 시간인지 아니면 뭐 장소인지 시점인지 이런 거 판단하기 힘들죠. 그럼 어디를 보느냐? 동사 부분을 봅니다. be used 뭐 된대요? 사용된대요. 그럼 이 뒤에 나올 내용은 attaching metal and wooden component. 금속과 나무로 된 컴포넌트 무엇을? 구성품을 또는 부품을 attach 뭐 하는 거? 부착하는 거. 그럼 사용되는 용도, 목적이겠네요. 용도나 목적일 때 쓸 수 있는 건 누구다? 바로 for가 됩니다. 대신 be used for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be used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used to도 있고 또는 뭐 used in도 있고 used in이면 어느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거. used to면 어디로 사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전치사의 특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대명사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other라는 녀석은 얘도 단독 사용이 불가능해요. 자, 단독 사용과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other 뒤에 바로 복수명사나 단수명사가 나오거나 other 근처에 on, the, s 따위가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ours라는 건 우리의 것 our 땡땡이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we라는 표현이나 our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이 문장에 없어요. 그럼 얘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most냐, none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none이면 비율 표현이에요. 비율. 알겠죠? 근데 비율하고 관련된 것도 역시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는 뜻의 B번이 들어가게 돼요. 예, 됐나요? 자, 29번은 various랑 diverse가 둘 다 다양한이거든요. 이것도 당시에 나왔을 때 다들 틀리셨는데, 자, various는 숫자에 초점을 둔 거고요. diverse는 그 차이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various 뒤에는 복수명사가. 네, diverse는 전체적인 그 덩어리의 차이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array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diverse가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당시 출제됐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130번 같은 경우엔 adhesive라고 되어 있는데 IEV만 보면 뭐인 것 같아요? 형용사인 것 같죠? 근데 뭐가 붙었어요? S. 그 말은 동사 아니면 명사라는 얘기가 되죠. 알겠죠? 근데 S가 붙어 있는데 동사는 이미 앞에 있죠? 그럼 얘 뭐란 얘기? 명사. 그럼 명사 앞은 누구 자리? 형용사. 그래서 다른 이란 뜻의 바로 형용사 different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예.